안녕하세요. TV 조성의 앵커 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경제편이겠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진태발 금융위기다. 경제 참사다. 김진태 사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레고랜드 사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사실 레고랜드와 강원도의 계약 문제 그걸 최종 결정권이 있었던 김진태가 친 사고라고 해도 되나요? 아무튼 그런 일로 지금 전체 회사채 시장이라는 것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음, 일단 회사채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 회사채는 회사가 필요한 돈을 모으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채권,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서 어떻게 갚겠다라는 약정된 문서화된 것들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시중에 살 사람들을 모집해서 매각하고 그걸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회사채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규모인데요. 요 회사채 시장이 아무도 회사채를 사지 않는 상황. 그래서 기업들이 회사채를 팔아서 자금을 얻어서 그걸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예상대로 회사채가 팔리지 않음으로써 돈이 모자라서 진행이 되지 못한다. 뭐 이런 회사들의 기업들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 금융위기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건 돈이 흐르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제 자체가 이 회사채 자금이 흐르는 이 시장이 결국엔 여러 가지 돈의 흐름 중에 물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물길이 모여서 이렇게 한국이라는 큰 경제를 이루는데 그 경제를 이루는 물줄기 중에 하나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뭐 우리 몸에서는 혈관이 흐르는데 그 중에 큰 동맥 하나, 관상동맥 하나가 경화되거나 막힌 뭐 그런 상황들이랑도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신용경색, 금융위기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레고랜드가 왜 일어났고 여기에 의도가 있진 않았을까라는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면서 듣기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겠죠? 자, 일단 레고랜드 사태의 시작은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짓는 과정에서 레고랜드 건설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불 보증을 섰어요. 이 보증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유럽에 있는 영국에 있는 회사를 한국에 유치해서 레고랜드를 만들자. 우리가 건설비나 뭐 적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 보증을 설 테니 지어달라. 이제 관광객 유치나 이제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죠. 음,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레고랜드가 생각보다 흥행은 하지 못했죠. 예, 흥행했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을 거고 실패했으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정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적자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회사, 그러니까 그 지자체, 그러니까 정부나 마찬가지죠. 이 정부가 보증을 잘못 썼다가 이 보증을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돈을 갚지 않겠다라는 거고, 나라에서 지불 보증을 쓰는 이 채권마저도 보증되지 않고, 나라마저도 지자체마저도 돈을 갚지 않는 이런 상황이면
뭘 믿고 우리가 회사들의 채권이나 국채나 지방채들을 사줄 수가 있겠느냐. 돈을 안 갚으면 주식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위기잖아요. 그 채권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불 불이행이라는 큰 선포는 그걸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쉽게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김진태가 불이행하겠다고 맨 처음에 말했던, 지금은 뭐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불이행하겠다고 말했던 2천억은 금액은 2천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쏟아붓고 있는,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 돈은 50조 플러스 알파, 게다가 5대 금융지주들, 뭐 우리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KB 뭐 이런 데서 전부 95조를 형성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결국엔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회사채를 사준다는 건 곧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돈을 빌려줬다가 떼일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채, 그러니까 그 채권도 종이 조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큰 돈을 정부와 5대 은행이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시각을 더해보고자 해요. 이건 뭐 다 음모론이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죠. 지금의 국민의힘은 토건 세력이다. 뭐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4대강, 뭐 대운하였죠.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 그거 제일 수혜받을 곳이 어디예요? 결국엔 토목공사 하는 곳이죠. 결국에는 대운하가 반대가 됐어요. 대운하를 반대해서 하지 못했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결국엔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대운하의 애초의 취지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운하를 이어서 이게 뭐 큰 경제적 효과를 내겠다였는데 4대강은 그거랑 아예 별개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운하 못했으니 4대강이라도 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전혀 연계성이 없죠. 근데 또 4대강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마 이 토건 세력들에 대한 비호, 그들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해요. 정부 돈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 돈이 이 4대강 사업에 많이 들어갔겠죠. 뭐 저희 세금이고. 자, 요러한 시각으로 요번 김진태발 금융위기를 한번 바라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게 돼요. 지금 회사채를 사주고 안 사주고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있는 회사들은 건설사예요.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PF, 뭐 이런 건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마진에 비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건설사들은 이런 자금 조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금 조달이 잘 안 돼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공하지 못하고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뭐 분양됐던 것들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 회사채 사태, 그러니까 이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건설사들은 분명히 문제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설 자재가 오르기 전에 그 부동산이 폭등하는 그 시기에 건설사들이 많은 건물들을 분양했어요. 결국에는 토지 마진이 뭐 지가가 올라가고 아파트 거래가가 올라가니까 이 마진을 보려고 그때 부랴부랴 지어서 막 팔고 분양을 했죠. 그런데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 당시 분양 당시에 원자재 가격으로 분양가를 설정을 해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건설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뭐 알루미늄도 2배, 목재는 3배, 뭐 인건비도 늘어났고, 사실 인건비는 여기서 중요하지도 않아. 건설 자재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뭐 3억에 분양했던 아파트의 건설 원가가 3억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회사들은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받았으니까 회사채를 팔았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시중은행 금리 올라갔죠. 결국에는 이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한국은행도 올렸고 그렇다면 은행도 올리고 그걸 대출받는 건설사들의 대출 금리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이용 비용도 올라갔어요. 건설사는 자재값 올라갔고 그 다음에 건설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분양 계약은 정해진 금액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 내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들어갈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진대발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도 상당한 건설사가 이번에 부도나거나 실상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뒀으면 부도 났을 건데 부도 나는 건설사가 상당히 많았을 건데 이번 김진태가 요 사건을 일으키면서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 5대 금융주주에서 95조의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이런 부실한 건설사들의 회사채를 사주게 되는 케이스가 돼버린 겁니다. 뭐 물론 심사야 하겠지만 분명히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회사채를 사준 기업들 중에 몇 개의 회사들은 도산을 할 거고요. 그들은 굉장히 큰 위기인데 어,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부도가 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건 금융위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런 회사채 매매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 자체에 마진이 없고 적자 경영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김진태발 이 쇼크 때문에 건설사들이 마치 피해자 같은 상황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게 돼버렸어요. 사실 피해자 아니거든요. 사실 그 부동산 폭등기에 이 건설사들이 이 분양가도 올리고 많은 마진을 챙겼어요. 챙긴 회사들은 또 많이 챙겼다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무리해서 공급하고 공급 계약들을 하다 보니까 해놓은 상태에서 원자재 값 오르고 금융 비용 늘어나니까 자본 조달 비용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어 회사채 사준대. 그러면 여차저차 해서 일단은 돈 땡겨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부도 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 날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채 샀는데 그 회사 부도 나면 그 채권 산 돈 다 날아가요. 뭐 일부는 회수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자, 이 김진태발 금융위기 그래서 정부 50조, 5대 금융지주 95조, 총 145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 엄청난 돈이 건설, 토건 세력들한테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몇 개 부도내요. 뭐 한 5조, 뭐 10조 정도 되는 세력들이 부도가 나. 그런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 그렇게 채권을 사준 회사들이 몇 개가 합쳐서. 그러면 그 돈 다 날아가는데 누구 돈입니까? 세금이죠. 그냥 부도나게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래도 건전한 회사들은 뭐 금리 더 준다고 하면 회사채 안 사겠습니까? 근데 금융시장도 회사채를 사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들 지금 굉장히 위기다. 마진이 없다. 적자 경영 상태다라는 걸 알아요. 정부도 5대 금융지주도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사줘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김진태 때문에. 근데 정부랑 은행이 하니까 남 얘기 같지만
그 자금이, 그 자본이 우리 돈이란 말이죠. 우리 돈으로 걔네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여서 회생하면 좋은데 결국엔 우리가 도와줘서 날릴 걸 알고 도와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제가 망할 걸 아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망할 것 같은데도 돈을 빌려줘야만 하는 거죠. 왜? 얘네들이 유동성 공급해서 정부 지원이나 은행들의 도움을 받는 회사들은 분명히 내 회사채가 시장에서 잘 팔리는 회사는 건전한 회사, 건강한 회사, 마진율 좋은 회사, 안전한 회사는 회사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팔릴 거란 말이야. 결국엔 정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데는 위험한 회사들이에요. 회사채 시장에서 매매가 잘 안 되는 회사. 왜 그럴까요? 왜 매매가 안 될까요? 위험하다고 판단되니까. 근데 걔네들을 누가 사줘요? 유동성 공급한다는 목적 하에 정부가 그 채권을 매입해 줍니다. 매입해 줘요. 위기의 기업들이잖아요. 날릴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걸 매입해 줬고 그 회사가 부도나면 그 돈 날아갑니다. 그 돈 날아간 돈 어디 갈까요? 그건 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돈들은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겠죠. 예, 누군가의 배를 불릴 겁니다. 그 돈 뭐 불태운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지원을 받았고 그 돈들을 흘러 들어갑니다. 어딘가로. 아무튼 요번에 이렇게 유동성 공급하고 몇몇 건설사들은 분명히 부도가 날 거예요. 지원받은 회사들 중에 상당한 적지 않은 수가 부도가 날 겁니다. 그럼 그 돈 어떻게 돼요? 그 날린 돈 어떻게 돼요? 그 기업들은 돈 벌 때 잔뜩 벌고 방망경영 하다가 적자난 거 파산하면서 나라 돈으로 메꾸면서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그렇게 생긴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거 진짜 완전히 음모론이에요. 본 방송은 뉴스를 통해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 내용은 가능성과 사실이 섞여 있으며 해석은 앵커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그 의견들 반영해서 소개도 하고 저도 그걸로 정보도 좀 얻고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 구성해가지고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아, 정부는 이렇게 돈을 낭비하게 될 거고요. 이 낭비된 돈은 다시 누군가의 배를 불려줄 거예요. 그런데 꼭 요런 일들이 선거가 끝나고 일어나네요. 물증도 없고 뭐 증인도 없고 뭐 밝혀내기도 힘들지만 그냥 정황만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요 정도의 생각인데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뉴스도 이렇게 다루진 못해요. 왜냐면 이게 허위사실 같을 수 있거든요. 취재가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취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알려진 뉴스를 통해서 이런 정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 바라보면 어디선가 그 비리를 찾아낼 길이 보이지 않을까. 물론 알 수 없는 얘기죠. 뭐 저같이 이렇게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결국엔 김진태발 금융위기, 이 레고랜드 사태는 채권 시장에 패닉을 줬고요. 예, 그래서 회사채들이 유통이 안 되는 유동성 대란이 만들어졌고 이걸 통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라는 타이틀을 썼고 그래서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의 돈이 들어가고요. 이제 곧
예, 그 규모는 50조 플러스 알파 금융지주들이 모아서 95조 출연. 그래서 전부 145조 플러스 알파의 금액이 이들을 구하러 갑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예. 그런데 이게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과연 이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라는 건 건설사 자체의 부실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아주 건전한 기업이라면 이런 유동성 위기 맞지 않았을 거고요. 예, 부동산 침체 왔죠. 사실 이 유동성 위기 제외하고도 건설사는 위기 상황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 나기 시작했죠. 예, 분양 안 되면 얘네들 자금에서 안 되잖아요. 건물 지은 거. 미분양에 그다음에 금리 올라가지고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 비용, 이자 비용이 늘어났어요. 자본 조달 비용도 늘어났고 원자재 값은 뭐 두 배, 세 배 늘어났죠. 그러니까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비싸게 빌린 이자로 아, 이렇게 다시 정리해야겠다.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비싼 이자를 내고 빌린 돈으로 더 비싸게 자재를 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안 팔려. 그냥 딱 듣기만 해도 망할 것 같죠? 이게 여러분의 가게라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 불보듯 뻔히 망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은행이 빌려줄까요? 나라에 손 벌리면 나라에서 돈 빌려줄까요? 안 그래요. 그런데 건설사들은 빌려주네요. 빌려줄 빌려줄 명분이 없었는데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뻔히 자기네들의 그냥 사업 리스크로 발생한 위기니까. 근데 명분이 필요했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그 명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김진태가. 김진태가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서 건설사들에게 돈을 빌려줄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정부는 왜 이렇게 건설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까요? 현 정부에 묻고 싶죠.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전 소시민이라 제 목소리가 거기까지 닿지 않네요. 자, 정리가 조금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음, 뭐 지금 이 김진태발 이슈가 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또 묻혀버려가지고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 불거져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애도 기간이죠. 그러니까 다들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분명한 건 이건 커다란 문제가 있고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태원에서 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도 위로 전합니다. 아무튼 네. 아유, 이 얘기 하면 왜 자꾸 이러지? 아무튼 오늘은 김진태 얘기, 레고랜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김진태, 레고랜드, 김진태, 건설사, 유동성 회사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레고랜드가 있었고 강원도가 있었는데 레고랜드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서 지어져요. 보증을 쓰고 강원도가 보증을 쓰고 강원도지사가 김진태가 되면서 김진태가 전에 도지사였던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였던 무슨 이유에서였던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저는 다른 이유를 말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보증 쓴 걸 이행하지 않겠다고 해버려요. 요게 첫 번째, 레고랜드와 강원도 그리고 그 도지사인 김진태, 여기에서 생긴 문제가 회사채 채권 시장으로 번집니다.
얹어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50조, 금융지주에서 95조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기로 해요. 여기까지가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건설사가 이 과정에서 김진태발 사태로 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네, 피해자가 됐어요. 이 유동성 대란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렇게 보이도록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건설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싼 이자가 올라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랐고 비싸게 돈 빌려서 비싼 이자 내고 돈 빌려서 비싸게 자재 사서 건물 지었는데 이게 안 팔려요. 딱 봐도 망할 회사였는데 유동성 대란이라 그래서 회사채가 안 팔린대요. 망할 회사니까 당연히 회사채 안 팔렸겠죠. 유동성 대란 때문이 아니라 안 팔려요. 근데 유동성 대란으로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면서 정부에서 돈을 빌려줄 명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돈을 망할 회사였는데 돈을 쉽게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빌려도 이자는 내야 되죠. 근데 회사는 계속 망해가고 있고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 보다 이자 상환 못해요. 채권 못 갚아요. 아무튼 정부에서 빌려준 건 빚이니까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을 거예요. 분명히 못 갚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절대 건설사들은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큰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몇몇 회사가 망할 거예요. 망하거나 아니면 영세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건설사로 넘어가겠죠. 다른 건설사를 넘어갈 때 헐값에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빚이 많으니까. 헐값에 넘어가서 다른 회사로 들어가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누구 손실이에요? 건설사들 손실 아니에요. 왜? 다른 건설사가 그 회사를 사갈 때 헐값에 사가니까 그 건설사는 싸게 팔리고 거기서 차익분으로 그 회사들은 사는 회사도 돈을 벌고 파는 회사는 아무튼 돈 빌려서 쓸 만큼 쓰고 안 갚았으니까 뭐 손해는 아니죠. 근데 그 손해는 어디 갔어요? 돈 빌려준 사람. 그 돈 빌려준 사람 어디예요? 정부. 근데 정부의 돈은 누가 냈어요? 우리 국민들이 냈어요. 물론 기업들이 많이 냈죠. 법인세가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법인들한테 거둔 거 법인한테 돌려주자라는 건데 법인들이 돈 버는 거 우리가 일해서 법인들도 큰 거예요. 예. 아무튼 국가를 이루고 그 돈들, 세금들 뭐 결국에는 뭐 국민들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건설사들 위해서 너무나 큰 돈이 나가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연 요번에 발행된 회사채 사들인 돈 중에 회수가 얼마나 될지를 지켜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추적 관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추적 잘 안 하죠. 자, 50조 플러스 알파 95조 해서 145조 플러스 알파 이거 종국에는 얼마나 회수되는지 봐야 됩니다. 추적해서 상환기 정해놓고 언제까지 회수해야 된다라는 거 정해지는 거 보셔야 되고요. 진짜로 회수가 됐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매일 눈을 뜨고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예, 재미없어지니까 이것도 일정 기간 지나면 잊혀집니다. 자, 아무튼 정리 이렇게 했는데요. 잘 지켜보시고 이런 시각으로 뉴스 한번 보시면 뉴스가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은 이태원 참사 때문에 뉴스 안 나오고 있겠지만 애도 기간 끝나고 뉴스 나오는 거 보시고 한번 지켜보세요. 새로운 눈으로 뉴스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자,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도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요거는 또 내일 좀 더 내용 나오는 거 보고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용산구청장이 할 만큼 했다고 얘기했어요. 할 만큼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할 만큼 해도 그 정도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되면 못하게 하던가 제어를 하던가 했어야죠.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니까 모이는데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려는 우리 보수의 가치, 자유. 알겠는데 그 가치 알겠는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함께 하면서 자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들기 전에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희생자분들 기도 한 번씩 해주면서 각자의 종교에 맞는 기도 한 번씩 해주면서 잠자리에 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굿나잇.